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인은 이정화 시인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출생했고 진주여고 숙명여대 국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전 고등학교 교사, 시와 시약 신인상으로 등단했습니다. 시집으로는 포도주를 뜨며 목조, 미륵, 반가 사유상과 나비, 그늘의 사랑이여 나를 묻으라 등이 있습니다. 한국시인협회, 대구시인협회, 대구문인협회 시와 시학회, 숙대문인회, 일시문학회 회원입니다. 이정화 시인의 시편들은 일상성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개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보편의 정서를 이끌어내어 독자들의 공감을 얻어냅니다. 이정화의 언어들은 눈앞의 사물이나 사실들을 작가 특유의 감각과 통찰, 상상력으로 불꽃으로 점화시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미적 구조물을 만들어내며 이는 시인이 가진 언어적 자아의식과 미적 본질에 대한 사유, 표현의 측면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내면의 고투 덕분에 도달할 수 없는 높고 푸른 경지에 이릅니다. 이정화 시인의 시는 예측할 수 없는 발상과 역동적 상상력으로 요즘 시단에서 드물게 보는 새로움과 미적 성취를 만나는 기쁨을 줍니다. 낱말 선택이나 언어 운용의 시적 자의식이 한껏 작용해 감각의 유연성과 정신의 깊이를 드러내는 진경을 보입니다. 이정화 시인은 오랜 숙고와 명상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말을 부리는 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각과 통찰 방식은 메마른 현실에 저항하는 정신적인 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시의 내포와 외연의 확장에 시인의 역량을 기대합니다.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가면무도 이정화.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라. 소나기 받쳐주던 우산도 풀밭을 사뿐거리던 나비도 당신 것이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때때로 당신은 들깨처럼 시퍼렇게 멍이던 밤을 지저대기도 하고 뜨거운 저수지를 낚아 올리기도 하였으나 고양이만 갸르릉거리는 텅 빈 무대만 남았다. 밤은 가고 아침이 와도 내일은 또다시 삼켜지고 추락에는 밑바닥이 없으리니 그대여 사랑했다고 말하지 마라. 그대여 사랑했다고 말하지 마라.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앱과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에서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방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노년기 여성의 영성에 대하여 사회적 기여와 관계성 증진을 위해 2023년 11월 21일 명동성당 서울대 교구청 신관 5층 교육실에 있었던
여성소위원회 위원장 손희송 주교님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던 세미나의 내용을 제가 발표한 이야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는데, 꿈속에서 듣던 먼 나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남해 방송국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그때 발표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꿈속에서 듣던 먼 나라 이야기, 마산교구 하테무 안토니아. 안녕하세요. 저는 남해 지역에 사는 마산교구 소속 하테무 안토니아라고 합니다. 1980년대에 경남 마산에서 서울로 이주하여 방배동 성당에서 영세를 받아 천주교에서 진행하는 메리지 엔카운트 봉사를 남편과 함께 20년 넘게 해왔었고, 전국 홍보분과위원장을 지냈던 적도 있습니다. ME 활동을 그만두면서 그동안의 경험을 적은 ME 블루 오션의 인생이라는 책자도 내었었고, 그 당시 인문학 전문기관인 여의도에 있는 성천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강좌 여행을 시작했었는데, 서울에 살던 집을 팔아 시골로 집을 바꾸면서 사진을 찍는 남편과 함께 남들이 잘 못 가는 많은 지역을 여행했습니다. 이웃들이 미친 짓이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그 당시 큰아들은 이미 대학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립을 선언했고, 작은 아이도 미국에서 살고 있었기에 핑계삼아 미국으로 가면 아들의 차를 얻어 타고 미국 국립공원들을 다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 경험들은 고스란히 제 여행 일기 속에 보관되어 있고,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에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초부터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91.9MHz 앱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를 매주 금요일 8시부터 30분간 지금까지 약 40회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에 대해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지역 문화 발전을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 형성, 지역 사회의 소통 강화, 문화적 향유권을 확대하고 재난 방송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활동, 활성화를 꾀하고 다양한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 공동체의 미래인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국은 전국 각 지역에 포진되어 있다고 합니다. 남해에서는 2021년 11월에 방송통신위원회 사단법인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2022년 12월 16일에 개국했습니다. 현재 40명의 활동 지원가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4시간 동안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데, 활동가들은 모두 열성적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제가 하는 책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굿모닝 남해 등 매주 20여 개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고, FM 91.9MHz 라디오 방송과 남해 FM 전용 앱, 유튜브, 페이스북 등 4개의 채널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막 시작할 즈음에 책 읽는 프로그램 진행자를 모집하고 있었는데 5년간 남편의 심각한 병간호로 저는 남해에서 활동하는 남해문화원, 남해문학회, 독서모임, 관광해설사 등등의 단체에서 다 활동을 중단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남해신문사에 남편의 간병 일기 하나만 겨우 쓰고 있었는데 남편의 사망으로 그마저도 중단하고 아무 하는 일도 없이 5년이나 쉬고 있던 성당에나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삭막한 신자로 소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고 시절 진주 MBC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고등학생들의 프로그램에 수필 몇 편을 읽었던 경험이 있어서 지원을 해보았는데 환영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 경상도 발음이 좀 걱정스러웠어요. 지방 방송인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격려도 있었고 오히려 타 지역 사람들이 들으면 더 구수하게 들릴지도 모르니 아무 염려 말라는 응원의 말씀도 있어서 용기를 내보았습니다. 저작권의 시비가 붙을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기에 저는 제가 쓴 글을 읽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주최 측에 물었습니다. 대학 학포사에서 일을 했고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하여 수필과 시조 부분에 등단도 했었고 집배원의 이야기 현상 모집에 응하여 집배원과 호랑나비라는 동화가 최우수로 뽑혀 당시 최신부 장관상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집트를 여행했던 나일의 선물이라는 책자와 성천 아카데미에 다닐 때 빗속으로라는 책, 힘든 삶을 살았던 제 이야기가 실린 언제나 시작이라는 책자 등 서너 권의 책을 출판한 적이 있어서 그 책을 읽을 수도 있겠고 사진 찍기를 미친 듯이 좋아했던 남편을 따라다니며 여행지 이야기를 쓰고 워드로 찍어 동행자들과 나눈 책자들도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읽겠다는 의견을 내니 대환영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선 첫 프로그램에는 남해 출신 고두현 시인의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라는 시를 그분의 허락을 받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누에치기라는 제 수필과 실크로드 학의 세계적인 석학 정수일 교수님과 함께 갔던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탄 경험을 읽었습니다. 반응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 송출하는 내용은 그날에 맞는 이야기를 읽었고 제가 쓴 수필 또는 제가 소속된 일신문학회 회원들의 글도 소개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 모교인 진주여고에서 인문학 강의를 할 때 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장래 꿈을 녹취해서 그들의 요즘 생각하는 일들을 말하게 하여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방송으로 나가는 것을 직접 듣는 경험을 시켜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꿈이라면 6.25 때 프랑스로 건너가서 91세까지 그림을 그리고 고향 진주에 376점의 자신의 영혼과 같은 작품들을 기증한 이성자 하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분은 90세가 넘도록 화필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또 98세에 시집을 내어 전 세계에서 158만 부나 팔린 일본 할머니 시인 시바터 도요도 생각납니다. 그녀의 표제작 약해지지 마를 읽으면 오래 산 사람의 경험이 내는 지혜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게 됩니다. 100세가 될 때까지 시를 쓰다가 102세에 죽은 노 시인은 자신의 시를 읽는 사람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저도 시바타 도요 시인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사진을 찍는 남편은 보통 사람들이 조금 가기 어려운 곳들, 남극이나 북극, 그린란드, 아마존, 카라코람 하이웨이 등 북인도 등의 오지를 많이 가고자 했습니다. 시골 분들은 동남아 정도 여행했으면 잘 하신 분들이라 제가 남편을 따라 다닌 먼 나라 이야기를 들려주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씻고 편안히 누워서 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피곤하니 졸면서 듣다가 자곤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제가 읽는 글은 들은 건지 꿈속에서 먼 나라를 다녀왔는지 어떤 땐 잘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듣는 먼 나라 이야기,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등등 20회차부터는 중근동 답사 여행을 읽었는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거나 신앙의 유적지를 방문했던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큰 강인 줄 알았던 요르단 강이 훌쩍 건너뛰어도 좋을 작은 강이라는 사실도, 사해에 누우면 정말 둥둥 뜨는 신기한 경험도, 정말 그냥 모스크에서 말했을 뿐인데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크게 들렸던 신비한 건물에 관한 제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직접 간 듯 실감 난다고 합니다. 어떤 자매님은 제가 홍해를 건너며 지었던 묵상시 한 편을 3번이나 들으면서 받아 적어두고 그 시를 외우고 있다고 합니다. 시나이산의 일출 장면은 정말 황홀했었다고, 자신도 들으면서 그 황홀감에 빠져 기도했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듣는 먼 나라 이야기는 신기하고 부럽다고도 하며 텔레비전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것과는 달리 다른 일도 하며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지인들 때문에 일단 제 프로그램에 애정이 많이 갑니다. 사실 그곳의 풍광이 들어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은 이즈음에 소리만 나는 제 이야기가 삭막할 수도 있겠지만 누워서 편안하게 눈을 피로하지 않게 해도 좋은 이야기가 언제 끝나는지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로 다니며 그때그때 묶어둔 여행기가 수십 건이 있기에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날까지는 계속될 겁니다. 아마도. 지금은 한 달 20일 일하는 유치원에서 오전 3시간 일하며 노인대학에서 컴퓨터도 가르치는데 컴퓨터 기술이 아닌 카톡으로 다니는 좋은 말이나 자녀들에게 편지 쓰기, 생일 카드 만들기, 혹은 제가 간 곳의 정보를 찾아 사진을 넣는 문서로 꾸며보는 일들을 함께 하게 합니다. 제가 소속된 삼천포 본당 창성 공동체는 사랑으로 가득 찬 분위기입니다. 한 마을에 사는 노년기의 신자들은 매달 빠지지 않고 소공동체 모임을 하며 신앙의 성숙과 친목을 도모합니다. 노인들은 책으로 배우지 않고 저절로 터득했던 그분들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 철학은 하느님께서 그저 주신 현명함이며 집에서의 말씀대로
풍부한 경험은 노인들의 화관이며 하느님을 경배하며 살아간 슬기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노인대학 선생도 아니고 책 읽는 여자도 아닌 그들 노인들이 가진 지혜를 매일매일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 삽니다. 홍해를 건너며 썼던 한편의 묵상시 또한 시간의 적층인 와디룸, 모래밭을 지치게 걷고 난 다음에 적었던 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행복만이 아니었고 드라마틱한 일들이 삶의 과정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더 거룩하게 발효된 삶을 살면서 주님의 섭리를 터득하고 그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젊은이들과도 나누며 그것이 시련이든 십자가든 주님께서 일깨워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느님의 은총을 느끼며 여행지에서 썼던 저의 묵상시 한 편을 읽어드리며 제 이야기를 끝내려 합니다. 갈대바다 홍해를 넘으며 하태무 그냥 건너가고 싶었다. 주어진 내 십자가라면 아픈 기억이야 불어가는 바람결에 날려버리고 푸른 하늘에 걸린 새하얀 낫달처럼 제 빛을 잃고도 살고 싶었다. 시련의 갈대바다, 버럭게 일어선 시련의 벽이 나를 지킬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다. 물이 흐르듯 시간이야 가버리면 그만인 것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건너가고 있다. 오늘은 도도히 흐르는 홍해 바다 그 곁을 지나 믿음 하나로 모세가 바다를 걷듯 시련이 나를 위해 길을 비키는 그 기적을 보고 있다. 갈대 바다를 스치는 바람처럼. 들려드리는 노래는 김남조 시 김순애 곡 그대 있음에입니다. 조수미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